정품 기계가 아닌 기계를 사용을 하고 한 눈에 써야 되는 용액을 소분해서 다른 환자한테 쓰거나 양안에 쓰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눈미성학과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각막강화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력 교정술을 하면서 각막강화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각막을 강화하는 과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각막 강화술은 각막이 특별한 외상이나 염증 없이도 저절로 약해지고 얇아지고 늘어나는 그런 질환인 원추각막을 원래 치료하기 위해서 나왔던 치료법인데 이것을 이제 수술 후에 얇아진 각막에 대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좀 더 예방적인 형태로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예방적 각막 강화술 또는 엑스트라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각막 강화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광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 용액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자외선, UVA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특정한 조직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각막의 강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 설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찾아내고 눈에 무리가 없는 각막 강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막 강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각막 강화술, 특히나 이렇게 예방적 각막 강화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는 없습니다. 따라서 클리닉별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시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어떠한 에너지 레벨을 통해서 수술을 시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에너지 레벨이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막 강화술은 저에너지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환자분의 시력 변화를 과하게 유도하지 않고 안정적인 스마일 결과를 유지하면서도 각막이 더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 미국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또 거기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로 상 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 효과 판정에 대한 부분을 양 군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르비스라는 기계인데 각막에 스트레스 반응을 줘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고 강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 에너지 프로토콜에서도 충분히 각막 강화 효과가 각막 강화술을 시행하지 않은 눈에 비해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 유의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증을 줄이면서도 안전한 각막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에너지를 확보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술을 해왔습니다. 각막 강화술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각막 강화술을 받아야 되는 대상군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일부에서는 각막 강화술을 특정한 옵션처럼 붙여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막 강화술이 무조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막 강화술도 추가적인 치료인 만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로 각막에 스트레스 반응을 주는 만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막 강화술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합당한 환자에 한해서 적절한 에너지로 꼭 필요한 만큼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도 제가 유럽 학회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각막 강화술의 대상군으로서는 각막이 평균보다 좀 얇은 경우, 절삭량이 평균보다 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각막 모양에 있어서 약간의 비대칭이 존재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수술 대상군 중에서 필요한 경우만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스마일이 불가능한데 각막 강화술을 하면 스마일이 되나요?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일이 되는 대상 환자군 중에서도 수술 후의 안전성에 미세한 의심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각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이지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을 각막 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각막을 건드리지 않는 렌즈 삽입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하지 않는 게 정답이겠고요. 각막 강화술의 가격이라는 것은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왜 어느 병원은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엑스트라라고 붙여진 이 정식 각막 강화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기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품 기계가 아닌 기계를 사용을 하고 한 눈에 써야 되는 용액을 소분해서 다른 환자한테 쓰거나 양안에 쓰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각막 강화술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싼 가격으로 각막 강화술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품 기계를 사용하고 한눈당 하나의 용액을 사용한다면은 비용이 비약적으로 낮아지는 건 사실 힘든 것입니다. 아베드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정품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한눈당 하나의 용액을 사용을 하고 한 번에 라이센스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눈당 드는 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안을 했을 때는 2개의 용액과 2개의 라이센스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용액을 나눠 쓴다든지 한 눈을 시술한 기계로 바로 다음 눈을 시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새 피부과에서도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 정품 카틸리지를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듯이 비용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정품 기기를 사용하고 한 눈당 정량의 리보프라빈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각막 강화술의 핵심은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서 각막 강화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 강화술을 해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분을 하고 각막 강화술 이전에 스마일 수술 자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눈의미성형과에서는 무리한 수술을 하면서 각막 강화를 많은 환자한테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타이트한 기준을 통해서 스마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제한을 하고 그 안에서도 좀 더 제한적으로만 각막 강화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더 안전하게 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굴절 교정 수술 후에 받는 예방적 각막 강화술, 우리가 흔히 엑스트라라고 불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치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맞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안전하게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